기술자들. 우리보다 먼저 성공했어요, 북한이. 세계적으로 한 3위권 안에 든다고. 최고급 대우받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인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지금껏 했던 외화가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가량 되는 거죠. 저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다 뻥이에요. 이 북한 사람들이 만든 건 다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북한 주민들만 썩고 있었던 거야. 신기하고 재밌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미는 기본이고요. 진한 감동까지 안겨주는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청양 깔깔깔. 이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을 알리는 입춘이 한 발짝 다가왔는데요. 반가운 봄 소식처럼 보고 또 봐도 반가운 북조선 유수 평양 깔깔깔 1급 보도원 추신영입니다. 오늘 평양 깔깔깔에선 한 주간 인민들 입방아를 들썩이게 만든 북조선 소식을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한 주간 인민들 입방아를 들썩이게 만든 소식 3위입니다. 요즘 남조선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새 쌍둥이. 북조선에도 얼마 전 귀하고 귀한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에 꽉차게 실릴 정도로 큰 축하를 받고 있는 새 쌍둥이는 귀빈 모시듯 아주 큰 대접을 받고 태어났다는데요. 새 쌍둥이 산모는 진단을 받자마자 임산부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평양산원으로 옮겨졌으며 질색 성어찜 등 최고급 보양식을 먹으며 소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새 쌍둥이가 대접받는 이유는 바로 새 쌍둥이는 나라가 흥할 징조다 라는 김일성의 말 한마디 때문인데요. 평양산원에는 새 쌍둥이 전문가가 따로 있고 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에서 책임진다고 하니 인정 둘보다는 대신해요. 남조선 동지들 새 쌍둥이 나올 만하다고요? 하지만 북조선 인민들은 부모들 불행이 시작됐다며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자식 한 명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소학교 이후 3명씩이나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병원에 뇌물을 주고 해선 안 될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똑바로 들으시라요. 나라가 흥하려면 1명이든 2명이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라요. 한 주간 인민들 입방아를 들썩이게 만든 소식 2위입니다. 북조선이 종이 한 장으로 미제의 멘탈을 붕괴시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제가 받은 종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밥값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제 정보국 국장은 북조선에 억류된 자들의 석방을 위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북조선 대표로 참석한 김영철 북조선 정찰 총국장은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평양 고급 음식점에서 12가지 초호화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훈훈한 분위기로 끝날 줄 알았던 이 회담은 북조선 김영철 국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면전에 대놓고 미제가 얼마나 나쁜지 비난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임스 클래퍼 국장을 곤란하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북측에서 내민 밥값 영수증. 이런 황당무계한 행동에 북조선은 미제가 광범위한 평화교섭안을 가져오지 않아 실망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미제 언론은 얼마나 잘라먹기에 혈안이 됐으면 자신들이 대접한 식사값까지 내라고 하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적개국이지만 먼 길 날아온 특사에게 식사 대접은 못할 망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밥값 청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는 방법보다 베푸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라요. 한 주간 인민들 입방아를 들썩이게 만든 소식 영예의 1위입니다. 북조선 의사들이 불만을 견디지 못해 의사임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기껏 의사가 됐더니 장마당 장사꾼들보다 적은 월급은 물론이고 약이 없어 직접 약초를 캐야 하질 않나 심지어 각종 사회노동에까지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대접에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은 장사꾼이 되겠다며 병원에서 해임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의사들이 장마당으로 나서고 의사의 수가 부족하자 북조선 당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설반을 개설해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의대 교과 과정도 6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이는 파격적인 방법까지 감행했다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할 의사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북조선의 현실. 허황된 방안만 모색하지 말고 하루빨리 현실에 수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북조선 당국이 되길 바랍니다. 북조선의 한 주간 따끈따끈한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린 평양 깔깔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양 깔깔깔을 시작으로 활기차게 시작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김영철 씨 대단한 분을 만나셨다고요. 키아누 리브스를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가 학원 영어잖아요. 근데 학원 영어를 처음 이제 헐리우드 스타 만나서 얘기하니까 떨리더라고요. 그래. 떨리고 막 버벅거리고 한 25분 줬나? 제 느낌은 그거잖아요. 시간은 많이 없죠. 내가 코미디언이죠. 좀 웃기기도 해야 되겠죠. 질문은 많죠. 뭘 하니까 좀 급하기는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I'm comedian. I'm comedian. Not a professional reporter. 난 리포터가 아니야. I'm here to make you laugh. 넌 웃겨주러 왔다. 그러니까 왜? 그럼 보통 웃겨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웃기라 그러는데 내가 웃길까요? 했더니 오케이, go ahead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해서 Do you know Celine Dion? 그래서 셀린을 했어요. 뭐 했어? 맞아. 타이타닉을 했어요. You're here, there's nothing of it, and I 지금 웃잖아요. 끝나자마자 키아누 리브스한테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키아누 리브스가 와우, your song is good. 이거 안 믿었어? 네, 안 믿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웃으라고 웃긴 건데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그랬더니 what? 자기는 지금 노래를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미국 스타일의 농담 아니라고 해. 그런 코미디 아니에요. 그래. 한국 사람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섭외가 영철이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영어 하는데 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왜 보고 싶은데. 문화를 알고 가야지. 그래서 진짜 한령님 말 잘했어요. 제가 탑스타만 만나면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칭찬을 해주는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그 어떤 칭찬이라는 단어 유행을 했는데 해도 되냐 했더니 뭐 하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급하게 영어 한국말 섞어서 This is 특급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 그랬더니 막 키아누 리브스가 놀래가지고 어색하게 웃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적 스타 키아누 리브스 인터뷰를 한 우리 김영철 씨도 함께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이거 겨울에 오히려 찾는 게 냉면이라고. 겨울에 찾는 게 냉면. 냉면하면 전철로, 전철로 하면 냉면. 전철로 씨. 아니 사업도 크게 번창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저 운동화는 그대로 지금 4년째 반갑네요. 이거는- 그 운동화가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이걸 이만가고 할 때만 신는 거예요. 이만갑 할 때만 이만갑은 딴 프로 출연하면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은데 이만갑은 발이 보이더라고. 이거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 왜 그 운동화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양말이 좀 짧아서 지금 우리가 칼라고. 예. 짧다고? 왜냐면 은하 씨 잡을 때 보이니까
그런데요. 야, 근데 은하 씨를 딱 잡으니까. 좀만 내려보세요. 양말 좀만 내려보세요. 이렇게. 전철우 씨, 아니 요즘 어떻게 사업은 진짜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북한에서 또 겨울에 냉면 많이 먹잖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김장을 많이 담가요. 네. 저희 집에도 막 1000포기 정도 잡고 있는데 북한 김장은 국물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먹어서 냉면을 김치말이 국수. 김치 국물에다 이렇게 말아 먹었었는데 근데 또 한국에는 또 먹을 게 많으니까.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아주 힘차게 한번 시작합니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북한을 움직이는 기술자들. 네, 오늘은 그 북한을 움직이는 아주 각계각층의 여러 곳의 그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장 기술자. 달인? 뭐 여러 기술자들이 등장하는. 그전에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도 북한에 계실 때 뭐 나는 진짜 이 부분은 기술자다. 그때부터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대생이니까 공대생이 졸업하면 엔지니어 되거든요. 엔지니어가 용어로 기술자잖아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네.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기술자다. 네. 현아 씨. 안 웃겼어요? 웃기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냉면 얘기하실 줄 알았어. 아니, 김책공대야말로 진짜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죠. 기술자다. 네. 연아 씨는? 저는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생계를 위해서 저희 집에서 양계장을 하기로 아버지 어머니가 토론을 하시고 방안 한 칸을 내서 병아리를 투입을 하시려고 병아리 사러 갔는데 병아리가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언니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병아리 깨우는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길로 병아리 사려던 돈을 들고 시골에 가서 달걀을 한 100몇 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망하는 날에는 이 아까운 달걀 먹지도 못하고 다 썩일 판인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치, 비싸고. 예, 그래서 일단 달걀 한 알에 잡고기 1kg예요, 북한에서.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또 고집을 쓰고 좀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언덕이를 구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 3주가 지나서 21일째 된 날부터 병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예. 닭이 품지 않아도요? 예, 제가 그냥 인공 부화기가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손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불 이렇게 씌워놓고 막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늘여놓으시는 거예요. 망하는 날에는 그저 달걀 이빨짬이 끼워도 못 보고 다 망한다 했는데 진짜 병아리가 다 후루룩 나오는데 막 그 자기가 뚫고 나오는 그 광경이 막 단번에 막 10마리, 20마리가 튀어나오는 게 진짜 막 신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쁘진 않고요. 진짜 물에 빠진 모처럼 막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좀 지나면 막 포시시하고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실수율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 65 이렇게 나온다는데 뭔가 비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0%는 항상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를 넣으면 뭐 80마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무전검사에서 다 나온 달걀을 파는데 팔기 전에 어머니가 의사시니까 그 병아리한테다가 항생제를 다 투여를 해주세요. 갓난 병아리들한테. 그러면은 병아리가 큰 닭이 될 때까지 잡병이 안 걸리고 특히 그 리질이나 그런 데 안 걸리고 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골에서도 저희 병아리 입소문이 나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 자기네 동네에서 우리 집 병아리 사온 집들이 전염병이 나서 다 폐사가 됐는데 우리 집 병아리들만 다 살아있더라고. 감동이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계란값이 비싸잖아요. 네. 부화를 시킨 그러니까 부화가 된 병아리가 비싼지 계란이 비싼지. 병아리가 그때는 달걀 한 알에 8원 정도 했는데 병아리가 40원, 45원인 거예요. 근데 80%의 그 성공률이 80%면은 그게 수익이 되게 나거든요. 그러다 병암 걸리는 큰 병아리니까. 정학규 씨. 저는 아무래도 무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무용도 기술이다. 그렇죠. 왜냐면 북한의 그 아리랑 공연도 대집단 채소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용이 기술이었다. 네네, 기술이다. 저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분은 이연아 씨, 연아였고 지금 얘기한 분은 연아를 닮은 분이고. 아니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연말이랑 연초에는?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예요?
디자인 공부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디자인, 의상 디자인, 무슨 디자인? 의상 디자인. 그 옷도 이쁘게 입으셨네요. 옷도 그 본인 직접 디자인한 옷이에요? 아니요, 설마. 나는 그런 거 디자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순실이 형, 웃음소리도 저런 웃음소리,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웃었죠? 이렇게. 여자들 마음 좀 녹여요, 저건. 한번 웃어주실래요, 지성으로? 뭐. 못하게? 우리, 아영 씨 웃는 것처럼 웃을. 딱따구리 마지막 웃는 소리잖아요. 웃는 건 어떡해요?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아, 저렇게는 못 웃죠. 하다가 딱따구리 하면 되잖아. 뭘 저렇게 웃겨. 울어. 이거 아영이 웃으면 아영 씨 웃음이가. 그래가지고. 자, 그럼 어떤 기술자가 있을까요? 웃음 기술자 아영 씨 담비 말고. 씨. 저는 흥정을 잘해요. 그럼. 밀수 기술자? 저는- 그것도 기술이 있어? 그럼요. 당연히 기술이 있죠. 흥정을 하는 뭐를 살려면은 장마당이나 어디 가면은 뭐 5,000원에 판다면 그대로 사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계속 그러니까 둘이 농담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깎아요. 그래갖고 흥정을 해갖고 물건 사고. 잘못 깎다 보면 열받으면 상인이 기분 나빠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을 서로 상하기도 하고. 대화를 막 하면서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깎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흥정을 잘해갖고 나중에도 그게 이제 저희 밀수할 때도 보니까 그게 많이 유일하게 쓰이더라고요. 아니, 담비 씨가 천상 장사꾼인 게 저희가 이제 그 대기실에 있을 때 보면은 그 한 번에 이렇게 샴푸 샘플을 다 나눠줘서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아, 얘가 언니니까 이제 제가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챙기라고 해서 고맙게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단 샘플을 써보고 자기가 이걸 지금 팔고 있는데. 저는 진짜 감동했던 게 결혼식 날 못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 결혼식도 못 왔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챙기면 주는구나. 정말 고맙게 생겼는데 언니는 받았대. 근데 써서 좋으면 연락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았어. 왜냐면 이게 분명히 장사 수완인 걸 나중에 알았는데 기분은 안 나빴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장사 수완이 있는 친구예요. 그럼. 아무튼 이런 기술이 있고 또. 현주 씨. 예전에 우리 동네에 소문난 기술자였어요. 뭘로요? 아코디언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약간 몸 풀었고요. 기술자인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유현주 씨 아코디언 연주도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요. 북한을 움직이는 정말 북한 최정예 기술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기술자 보여주세요. 북한 기초과학원 최고 기술자들은 네모 만든다. 네. 자, 우리 이만감 전문가 중에 이 북한 과학원에서 근무했던 분이 계시죠. 우리 김주성 선생님. 북한의 국가과학원, 과학원과 기초과학원 이게 좀 다른가요? 네, 다르죠. 당연히 우리가 이게 선망의 대상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연구사라면은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는 역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책공업 종합대학, 요게 우리 전 대표님도 나오셨지만은 거기에 그런 최고 그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자기가 연구하는 거 외에는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네. 북한 기초과학원
과학원이 이렇게 대충 들었을 때도 좀 엄청난 곳일 것 같은데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맞춘 적 아무도 없어요, 우리 때까지. 우주선을 만든다. 우주선을 만든다. 뭐 미사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 저거 그거 아니고 그거 네. 관련되는 저기 문제. 힌트가 있잖아, 핵 이쪽으로. 만든다. 핵. 정답! 정답은? 북한 기초과학원 최고 기술자들은 산부자를 위한 의료기계를 만든다. 의료기기를 만든다. 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기초과학원 최고 기술자들은 짝퉁을 만든다. 홍정 씨, 북한 이 기술자들이 짝퉁을 만든다. 네. 어떤 짝퉁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죠. 네, 요새 뭐 담배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일단 담배가 그만큼 수요가 높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북한에서 한때 뭐 정말 대세였던 담배가 고양이라고 해서 영국산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가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고양이 담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영국 브랜드거든요. 네. 네, 이 담배를 똑같이 만들어서 역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기도 해요. 아, 짝퉁을 아예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만드는데 역시 내용물이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지만은 역시 그 결함은 단점은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쇄된 것이 연하거나 그 다음에 셀로판지 코트로 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상한 대로 찢어지거나 제대로 안 찢어지고 그런 좀 단점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걸 또 식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과학원에서 만든 담배는 이자처럼 크레이 같은 것도 고유 번호를 그 담배값 밑에다 박아놨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생산 원리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쭉 나가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도 이것이 국내 시장에도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식별하는 방법이 그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담배값을 꾹꾹꾹 이게 기업에서 눌러보면은 뭐 삑삑 소리가 나고 뽁뽁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 가지고 식별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짝퉁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북한 짝퉁은 경고문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국 담배는 경고문이 써 있잖아요. 근데 북한 짝퉁 담배 같은 경우에는 경고문이 써 있지 않아요. 아메리칸 저거 뭐예요? 아메리칸 블렌드. 저렇게 해서 중국으로 갖다 파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잘 팔리니까. 저렇게 밑에 아닌가. 아메리칸 블렌드 넣으면 약간 미제처럼 또 네. 보이잖아요. 아니, 저게 중국 짝퉁이 아니라 지금 북한 짝퉁이었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똑같이 따가지고요. 평양이라는 상표를 달아가지고 팔아먹고요. 그리고 패드도 삼지연이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그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가장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슈퍼노트 달러입니다. 네. 그 달러를 자기들이 위조해놓고 너무 똑같이 만들어놓고 북한도 속아요 그게. 네. 자기들이 만든 달러가 북한 수출입 은행으로 진짜 달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그럼 그걸 막 실제로 통용되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것을 원래 외국으로 몰래 동남아나 중동 이쪽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것이. 장마당에서 키로를 판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묶음으로 이제 새로 넘기고. 달러를. 북한은 김정일 자체가 짝퉁 전문가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를 그대로 이제 그 모방해서 만들다 실패한 일인데. 뭐를요? 짝퉁.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저는 그거 타려봤어요. 80년대 중반에 남한에서 승용차 잘 만든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심술 나니까 야 우리도 그러면 승용차를 만들어라. 너 뭘 어떤 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가만 보다가 야 우리는 그대로 만들자. 그래서 외형 보면은 꼭 같습니다. 그냥 내용도 꼭 같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이제 저희 부대 앞으로서 평소 그 잠원산 이렇게 넘어가는데 시승. 전기장치 이런 거는 독일에서 사왔더라고요. 뭐 라이트 이런 거, 그거는 전혀 그걸 모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엔진 뭐 이런 거를 이제 모방했는데 속도 높이니까 이 엔진이 녹아내려요. 이게 쇠가 안 되니까 북한이. 기술이 안 돼.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김정일이가 몇 번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드느냐? 이거 빨리.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직접 이제 보고, 야, 이게 도자 내가 때려치워라 해가지고, 그걸 그만뒀더라고요. 몇 대 나왔었잖아, 꼭 같은. S180. 네, 그게. 아니, 내수를 하려고 짝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건지, 강명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수 시장에서 나오는 짝퉁은 이제 평성 장마다 우리 동대문 상가나 이제 남대문 상가처럼
거기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아파트 주변 아파트들이 다 임가공하는 업체로 다 변했어요. 아파트 개인 집들이. 그래가지고 원단을 상표까지 원단까지 중국에 다 들이다가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그 내수시장이 변한 거고 이제 국가가 짝퉁 만드는 것은 제가 중국에 나올 때 이제 수출도 많이 했지만은 저희도 용성담배공장이라고 이제 주석궁에서 운영하는 담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550원 다 만듭니다. 상표까지 그다음에 포장까지 똑같은데 홍콩에서 모든 원료를 다 가져옵니다. 딱 담배 안에 들어가는 원료만 북한chế. 똑같아 몰라요. 근데요, 왜 북한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거 걸리면은 큰일이잖아요. 북한이라는 이렇게 국가명이 뭐 인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갖다 북한산으로 DPRK 코리아로 해가지고 팔았다.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특정적인 브랜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서 외화를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도 안 돼. 중국에 가면 술 먹을 때 보면 양주가 또 가짜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북한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 북한인가 보다. 북한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 북한에도 보면은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호텔에서 그런 양주들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병이 남잖아요, 병이. 그쵸. 그 병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만들고 그 재미난 것이 뭐냐, 북한은 술에다가 양주에다 관세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시 뭐 평양에 뭐 견학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양주를 사면 싸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주도 그렇게 내용물을 만들어가지고 짝퉁을 만들어서 다시 파는 거죠. 근데 저것도 되게 좀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비슷한 브랜드로 비슷한 색깔로 안 가고 통에다가 아예 딴 거내서 신브랜드 찹쌀술로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저 장마장에 가보면 그 양주 그 니대로 있어요. 상표하고 뚜껑을 팔아요. 병하고 빈병. 그러면 일반 술을 사다가 거기다가 인삼을 넣어가지고 결혼식 집에 잔치상에도 넣고 제가 결혼하면서 남편 집에 갈 때도 저희 오빠가 술병에 거 술을 사다가 병과 뚜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술 쏟아붓고 인삼 하나 사서 넣고 그래서 인삼술을 만들어서 뒤에서 보냈거든요. 그럼 북한에도 명품 짝퉁 이런 것도 있어요? 짝퉁 시계, 짝퉁 가방 뭐 이런 거? 있죠, 짝퉁. 북한에도? 그러니까 북한 시장에서 북한 사람들이 만든 건 다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나 뭐 국경을 넘어온 거는 정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짝퉁으로 불리는 것이 북한을 넘어오면 정품이 되는 거예요. 중국 짝퉁도? 네. 그러니까 넘으면 정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짝퉁으로 일러지지만 북한 넘으면 정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 이거 짝퉁 정품을 잘 가리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가리지 못하니까 진품이 못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이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 신발 같은 브랜드 뭐 이렇게 짝퉁을 중국에서 받아요. 그래갖고 그 이제 시장에 파는데 제가 받는 거는 중국에서 짝퉁을 받았지만 북한에 넘어오면 정품으로 파는 거예요. 중국산 정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코코아 단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콜라를 그 모방해서 만든 그런 음료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그 한국의 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참대술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제조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시중에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정부에서 저렇게 짝퉁을 만들면 또 주민들은요, 북한에서 나오는 술 있잖아요. 뭐 공장술, 무슨 뭐 태평술, 뭐 이런 술. 이게 나베도 되게 멋있어요. 그걸 또 개인들이 농택이 자기네가 집에서 뽑은 술에다가 공장술이 마냥 또 이걸 붙여가지고 장마당에서 팔아요. 은하 씨 혹시, 은하 씨는 짝퉁 써본 거 있어요, 거기서? 짝퉁 해본 적은 많아요. 뭐? 저희는 서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짝퉁은 해삼, 고춧가루 있잖아요. 해삼이 짝퉁이 어디 있어? 해삼인데 해삼은 하나씩 안 팔고 키로수에 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해삼 안에 물을 넣던가 아니면 말린 거면 그 안에 모래를 넣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그냥 가루에 빨간 염색을 한 다음에 넣고 그리고 막 벽돌가루 그런 거를 넣고서 막 팔고 근데 뭐 술이요 뭐 담배요 이런 거는 몰랐어요. 제가 저희 누나를 한 8년 전에 모시고 갔어요, 이부에서. 근데 누나가 안과 의사 하다가 제가 여기 오니까 시장에서 장사했다더라고요, 식료품. 근데 그때 별걸 다 만들어 봤대. 꼬냑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병을 꺼락병을 가져다가 술하고 뭐 색깔 막 맞춘대. 그래서 꺼락을 만들어서 결혼식에 팔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내가 사업하니까 야 저리야 사업하다 봐 힘들면 그만둬.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술 만들어서 팔면 돼 그래. 그래서 누나 여기서 술 만들면 밀주야 잡혀가. 그러니까 왜 잡혀가? 내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분 아직 한 번도 안 잡히셨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 가서 안 만들었지. 못 만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요 염소가 있는데 그 흑염소가 되게 비싸고 좋은 고기라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얀 염소에 물감칠해 놓고 거기도 있구나. 네. 염색해서 시장 나가면 하얀 염소에 비해서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운 좋은 날은 비 오는 날이 문제인 거죠. 이제 염색해가지고 사옥대로 가면 이제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런 거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흑채 뿌린 사람인데 비 오는 날 녹화하면 머리에 물쭉. 대박이다. 야, 근데 북한 사람들 손기술도 정말 대단들 하세요. 지금 나온 거 말고 왜 손기술의 최고는 혹시 뭐가 있나요? 예, 저 장마당 꺾기라고 있어요. 예, 장마당 꺾기요. 꺾기? 예, 돈을 만약에 내가 쌀을 사러 갔잖아요. 근데 500원이란 말이죠. 쌀 1kg 500원이게 되면 제가 10원짜리 50장을 준비하겠죠. 준비하는데 하나는 제대로 된 진짜 돈 50장을 준비하고 하나는 진짜 돈 한 장에다가 가짜 돈 49장을 예, 준비를 해가지고 예, 덮어가지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꺾기를 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한 3인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조가 돼가지고 먼저 제가 쌀을 사러 가는 거예요. 자.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가지고 가서 아영이가 만약에 뭐 장사꾼이라 그러면 이 쌀이 얼마입니까? 500원이요. 500원입니까? 자, 해주세요. 지금 재현하는 거지? 해보시오. 맞는 거 같어. 맞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내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내 돈 다시 좀 채우고 올게요. 쌀 장사들이 쌀 장사합니까? 돈 얼마 쌀 장사합니까? 혼자 놓는 거야. 그러지 마. 돈이 많네요. 정신없어라. 갈게. 쌀 장사. 정신없어라. 이 돈 좀 세봐야겠네. 엄마 이 뭐야? 엄마 이 그게 저 세상인데. 잘한다 진짜. 잡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잖아. 여기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정신 사납게 막 할 때 그다음에 제가 돈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받아가지고 가짜 돈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 쌀을 또 사러 온 줄 알고 얼마일 거라 돈 정신없이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한 뭐 색안경까지 끼고 옷 딱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 빠져나갈 때까지 바람잡이는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언니가 맨 처음에 진짜 지폐 뭉치를 줬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신뢰를 한 거, 이 진짜구나 한 걸 알았는데 다시 세보겠다고 주면서 이 사람 바깥치기 하니까 그 바깥치기 한 걸 상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진짜라고 믿고 주머니에 넣었던 거지. 나중에 빼버리면 가짜인 거야. 옆에 바람잡이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잡으러까지 가요. 같이 가요. 그게 꺾기구나. 장마당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꺾기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4,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샀으면 그것도 허리 꺾기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장마당에서. 허리 꺾기. 자, 어쨌든 뭐 짝퉁도 퀄리티가 있고 심지어는 뭐 달러까지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주제 공개합니다. 북한 외화벌이 1등 공신은 네모 기술자들이다. 외화벌이 1등 공신. 그거. 러시아 벌목공. 어차피 그게 이제 외화벌인 거잖아. 러시아 가서 일하는 거니까. 외화벌이 1등 공신은 이런 밀수 기술자들. 담비도 활약하겠네요. 할리 씨는요? 그놈한테서 배워야지. 북한 외화벌이 1등 공신은 미국 기술자들이다. 미국 기술자가 무슨 미국 기술자들이 무슨 말이야? 미국 엔지니어들? 그래, 미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이 거기 북한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음식일 것 같아. 저도 지금 전철우 씨가 나와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식당 가면 많지. 제가 북한 식당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음식 기술자들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금강산에 구경도 많이 가고 하니까. 자, 정답 공개합니다. 북한 외화벌이 1등 공신은 동상 기술자들이다. 동상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동상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북한의 동상이 각 도마다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각 도마다 있는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도 그렇지만은 이 동상을 만드는 것이 최고 기술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한 10,000개 되나요? 10,000개 더 되죠. 군상까지 합하면 각 도마다 뭐 여기 보천보에 가면 군상, 김일성 그 군상도 있고
그런 동상 조각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냥 주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럼 그 최고의 기술자들을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에 다 모아놨어요. 이 만수대 창작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동상 만드는 기술은 최고일 겁니다. 왜? 숱한 동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군상, 동상. 그 최고 제일 먼저 만든 동상이 천리마 동상이라고 영화 나올 때, TV 나올 때는 천리마 동상. 그 다음에 만수대 원독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개선문이라든가, 그거 다 조각 군상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중반에는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그냥 지지 나라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동상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돈 받고 그 기술이 상당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로 수출을 하냐면요. 동상하고 이 건물들,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데 한 해, 그러니까 지금껏 했던 그 외화가 1억 6천만 달러예요. 1억 6천만. 우리나라 돈은 1,700억가량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유럽을 빼고요.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나라들의 동상의 거의 80%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동상뿐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우상화시키느냐 하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북한의 제일 외화물이 잘 되는 데가 무기 수출이고, 다음 하나는 뭐 군계나 뭐 광물 수출이고, 한 세 번째 정도가 이 동상, 우상화 그 문화 수출에 이제 만수대 창작사가 앞장서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이런 보통 조각하면 우리가 예술적 그거잖아요. 근데 실력이나 기술 뭐 이런 게 솜씨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죠. 이거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동상 세워준 게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 그 다음에 세네갈에 있는 53m 군상 같은 건 아주 세계적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일 문화로 세계를 막 하지만 북한은 그런 독재, 우상화 이런 문화로 그 불량국가, 독재국가들이 아주 그냥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상 제품 필요한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동상이 북한에서만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짐바브웨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자라서 정말 손색이 정말 대단한데 저는 우리 탈북 미녀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얼마나 생동하지. 동상 앞에 맞서면 조각상들 앞에 나서면 서로 대화할 것처럼 말할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선명해요. 그다음에 눈물 자국까지 눈물 땅구멍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손수건을 주면 받아서 눈물 닦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선명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진 한 장 보세요. 고천보 전투 승리기념사. 저게 70년대 거기 때문에요. 뭐야? 이건 뭐예요? 아니 동상하면 우리 보통 하나 정도 이런 거 봤는데 난 이렇게 지금 실제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같이 막 이런 건 군상. 사람이 움직여서 뛰어나서 살아나올 수 있을 것만큼 분명하게 났어요. 다 표정이 다 있어요. 다 달라. 분위기 친다. 진짜 아니 실제로 한 3명은 진짜 사람 아니에요? 한 4명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람 같아. 진짜. 밤에 이렇게 퇴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보기만 해도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는 북한 동상들인데 이번에는요, 그 북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 기술자들이 해외에서 선보인 그 동상들 저희가 베스트 3로 준비해봤습니다. 야. 자, 먼저 3위는요. 짐바브웨에서 만든 자유투사상입니다. 오, 예. 자유투사상은요, 짐바브웨 독립을 위해서 힘써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조슈아 은코모라는 사람인데요. 크기인가요? 아니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3m 높이고, 예, 3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제작비가 투여된 그런 동상입니다. 그런데 은코모 일가에서 독재국가 북한이 만든 거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항의를 해가지고 동상 제막식 이후에 며칠 만에 없어진 그런 동상입니다. 자, 이제 3위를 보셨고요. 2위는 콩고 대통령 동상입니다. 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입니다. 콩고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그의 아들이자 현재 대통령인 조세프 카빌라가 북한의 의회에서 제작을 했고요. 5m가 넘는 길이, 그리고 제작비가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5억 원 가량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거기 틀에다가 팔만 올렸는데 이게 독재를 한 사람들은 다 배가 나오고 저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비슷하냐면 동상을 만들 때
김일성이처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면 동상 보고 저렇게 그렇다고 말씀하면 얼굴도 만들어. 이제 몸매가 너무 김일성 같은데. 근데 김일성이하고 똑같이 안 만들어준다 이 보니까. 그치. 제가 뭐 근데 보면 정규하면 김일성이 더 정교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동상 기술자들은 절대 김일성이 동상을 만드는 사람 절대 외국에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포인트가 뭐냐면 만수대 창작자는 미술가뿐이 아니라 공예도 하고 다 해요. 맞아요. 그 외에도 뭐냐면 최근에 이게 밀랍 인형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요. 만수대 창작사가. 네. 그리고 동상 기술자만은 왜 그렇게 기술이 높은가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림이나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 때 한 번만 미스하면은 그냥 끝나요, 인생이. 자, 이번에는요, 1위,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작품 이렇게 만들어냈을지 궁금한데, 1위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 동상은 아프리카 세네갈의 독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입니다. 동상 제작비만 놀라지 마세요. 약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0m고요. 얼마나 크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다고 해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은 제작 기간이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건 2년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동상을 보는 세네갈 그 주민들은요, 동상이 너무 선정적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도 나 꽁고도 그렇고 세네갈도 그렇고 짐바브웨도 그렇고 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2,800만 달러 들여서 저런 걸 만드느니 차라리 그걸 국민 생활에 돌렸더라면 어때요? 근데 저 볼 때 동상들이 다 큰 것만 봤는데 이렇게 소박하게 작은 동상들은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 작은 동상은 어디 있냐면 학교마다 연구실이 있거든요. 네. 석고상으로 다 정교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반신상을 해놨어요. 그것도 역시 그것도 이렇게 높이 또 해놨어요. 그러면 미술 시간에 우리 뭐 다비드상 이런 거 그리잖아요. 네. 그럼 북한은 김정일 얼굴 이렇게 그려요? 못 그려. 어디 나오니까.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만수대 창작사에서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1호 그림사라고 해가지고 따로 자격증을 받아요. 그럼 다비드 얼굴 이런 건 그려요? 미술 시간에? 네, 그 다비드 반신상 같은 거 미술 작품 그려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자료 화면으로 보면 뭐 높은 산에 커다란 절벽 위에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막 김일성 막 그것도 누가 따로 전문가들이 그런 걸로 해서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기술자들이 네,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 그림 자체 굴 자체가 그것도 다 신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이요. 김일성 필체를 그대로 김일성 김일성 필체예요. 그럼 혹시 예, 우리 김일성 필체예요. 저 그런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북한인데 작품처럼 된 거 있잖아. 그래도 왜 김일성, 김정은 말고 사상 같은 거 말고. 어렸을 때 그런 거 본 거 못 없어요? 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럼 어렸을 때 찰흙으로 막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뭐 만들어요? 땅크, 청, 권역,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아니 차를 만들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탱크를 만들어? 종이에다가 요만한 색종이로 또 공화국기 꼽아가지고 진흙놀이는 다 1등으로 땅크놀이에요. 네, 북한을 움직이는 기술자들 다음은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기술자들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건 네모 기술자들이다. 미사일보다 치명적인 거래요. 화학전. 나 그거 너무 싫어. 나 화학전이 전 굉장히 무서워요. 끔찍하죠. 저 그때 끔찍한 거.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 한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집에 가서. 너무 무서워서.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치명적이라는 단어가 뭐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삐라 비닐에 막 넘어오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 전단지 같은 거. 네. 그래서 전단지 만드는 삐라 기술자들이다. 전단 기술자들이다? 네. 예. 아, 그거 아니고, 예. 제가 정답 알았어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들어간 그런 거. 통신기술자들이다. 통신기술자들이다. 정답 확인해봅니다. 맞는 것 같아. 북한 미사일보다 치명적인 건 해킹 기술자들이다. 하재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뉴스에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힘이 있는 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예. 북한 최고의 공대 김책공대에 나오신 김철우 씨가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전철호 씨. 예. 아, 경전철우 씨. 제가 아마 여기 안 김철우, 왔으면 김철우. 북한에 가서 해커들로 교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진 없잖아요. 않았어요. 예,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보면 경찰 천국 안에 뭐 121 부대라고 거기서 해커를 전문으로 한다는데 거기는 컴퓨터 잘하는 애들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커를 한다는데 해커 기술이 세계적으로 한 3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네, 3위권 안에 드는데 연번에 가면 북한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구로 10명, 뭐 16명, 20명, 이 애들이 전문 해커하거나 아니면 게임 모니 있잖아요. 게임 모니 그런 거 갖다 팔아요, 한국에다. 네, 전문 그래서 애외아무리 하는 거야. 121 부대에서 2009년도인가 7월 7일 날에 보면 청와대하고 국회 사이트 마비되지 않았어요. 그 77 사건이라고 해서 그거도 그렇고 뭐 농협 사건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농협은행. 김정은이가 좀 젊으니까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가서 5년 내에 벌써 7건 한국 상대에서 7건 이상. 김책공대에는 컴퓨터 인터넷이 돼요? 김책공대가 저희가 학교 안에서는? 초기에 있을 때는 컴퓨터실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독일.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면 제가 독일에 가서 저는 컴퓨터를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이 가서 해킹을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들을 해서. 학생들 배우고. 이 미사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김지성 선생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보면 이게 김정일 시대는 그렇게 낮은 단계였거든요.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져가지고 기본 핵심은 뭐냐면은 사회 중추 기반들을 때린다는 거죠. 뭐 교통, 뭐 여러 가지 통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시에 마비된다고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포죠. 지금 현대전 모든 무기는 다 컴퓨터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쏘든 뭐 핵탄을 쏘든 뭐 심지어 일반적 소총도 다 컴퓨터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해커들이 전쟁이 일선에 선 겁니다. 해커들이 먼저 전선망을 파괴하고 레이더망을 파괴하고 그걸 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없고 상대방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해커들을 최고급 대우를 해주고 지금 북한에서 최고급 이제 김책공대는 졸업해가지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이 해커 기술자들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로 여기 우리 국방부나 뭐 레이더 기지 이걸 한다면 뭐 그거는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기술이 거죠. 뛰어난 거예요? 지금 해킹이 북한이 발전하는 이유는 한국은 개인들이 하잖아요. 따로따로. 북한은 정보차에서 모아서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정부에서 자본 투자해줘 가면 개인들이 아무리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커를 키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화이트 해커를 키우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어릴 때부터 대학 들어오자부터 컴퓨터만 계속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컴퓨터 하는 사람이 뭐 역사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계속 들쪽에 하게 하면.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해킹을 배울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0년대에 벌써 평양에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센터 꼭대기에서 이게 뭐 그때 당시 이메일도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대비는 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게 해킹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해킹을 막지 못하면 전쟁 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연아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연아 씨. 남조선 괴뢰들과 사이버 전투를 선포한다. 작전 1단계. 국방전산망 마비로 각 군과의 연락 차단. 남조선 국방부 사이버망을 교란시켜 전투기와 해상함정까지 송신불가 상태로 만든다. 그렇게 하면 남조선 전군 연락 체계는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작전 2단계. 선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망 차단. 금융, 전기, 가스 중단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공황 사태 발생. 남조선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맞먹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작전 3단계. 국민들의 집단 패닉 현상. 통신을 철저하게 막아 식량과 의료 공급 체계를 마비시키면 남조선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훔치고 싸우는 심각한 식량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 4단계. 북조선의 남침 실행.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괴뢰도당 연합회들이 초기에 이라크의 사이버망을 통제해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북조선 역시 혼란에 빠진 남조선을 손쉽게 접수할 것이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북조선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까? 잘한다. 지금까지 리만갑 대표 방송은 리연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무서워. 아니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북한 방송 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이분은 너무 편하게 제4단계 막 이러는데 쏙쏙 들어오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그 현상이죠. 북한이 저렇게 해킹으로 우리 쪽을 마비시키고 이런 하면 우리도 이제 또 그거 대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해커 전쟁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때면 북한은 또 어떤 수단을 쓰느냐, 저기 지금. 전자 핵폭탄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전력을 원료로 돌아가는 모든 기계는 다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자동차 계기까지 다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EMP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북한을. 그걸 지금 이제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그런 이제 전산 전쟁, 정보 전쟁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심각한 게 그거죠. 높은 단계 상층 사이버 테러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만약에 전시에 들어가면은, 우리 청와대고 이거 다 이게 군 임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을 다 테러를 해버리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힘을 주는 원인이 제가 저기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남북 통일론을 말할 때 내가 왜 남산 타워를 허물겠냐? 이 말의 뜻은 뭐냐? 피를 보지 않고 남한에 있는 현전을 다 보존하면서 다 뺏들겠다는 소리거든요. 파괴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파괴를 안 하자면 역시 사이버 테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2013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 테러 대응 훈련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사이버 특수전부대를 만들어서 실전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그거 사이버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이버는 괜찮다. 그래도 사람이 목숨은 살지 않냐. 그냥 기계만 어떻게 할 뿐 했는데 들으니까 지금 패닉 상태예요. 너무 소름 돋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짝퉁 시장 이럴 때만 해도 우리가 재미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막 미래에 벌어지는 상황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이런 사이버 전쟁을 강조하는 거 알고 있었었어요? 북한에는 이제 군관학교, 모두 군관학교, 지휘관학교에 그런 교육을 줍니다.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은 선거 없는 전쟁이다. 전쟁터이다. 이렇게 교육을 주기 때문에 이 전자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연아 씨. 김정은이 요즘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전투력 캐릭터 아니에요? 1인 2호 캐릭터 극 중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요. 한번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해킹당하면 위험할 것이다. 방송국 끝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시가 되면 주간 방송사가 있어요. KBS에서 하는. 그래서 라디오를 열어놔요. 한 채널을. AM이라든가 단파를 열어놓는 게 있다든가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집에서요. 전기가 나가도 들을 수 있는 건전지의 라디오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북한을 움직이는 기술자들, 세계 3위라는 북한의 컴퓨터 기술자들 해커 부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은요, 세계를 넘어 우주에 관련된 기술자들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미국에 나사가 있다면 북한에는 네모 기술자들이 있다. 미국의 나사. 미국의 나사. 아니, 미국의 나사가 있다면 북한에 뭐 북한 지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은하수. 거를 은하수? 은하수. 그런 이름들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우주사령관 있죠. 우주사령관. 우주사령관. 우주사령관이라고 한 적이 있죠? 우주사령관. 이거 모르겠죠? 네. 네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하도 뻥도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미국에 나사가 있다면 북한에는 나다 이게 나다가 뭔지 일단 나사가 뭔지 로버트 씨가 원래 미국 본토 발음으로 네. 뭐의 약자죠? 네. National Aeronautics Space Administration. 네, 미 항공우주국.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다는 김영철 씨? 김영철 씨가 키아누 리브스 인터뷰하신 김영철 네. 씨가 예. 나다는 National, 그다음에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이 되게 차이가 나긴 나네요. 많이 나네요. 여기는 미국인, 네. 나는 한국인.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잘 못 알아들었을 오늘 거예요. 짝퉁 특집이잖아. 네, 약자는 이렇다고 하는데 김수성 선생님 나다가 어떤 기관인가요? 네, 일단 나다라는 것이 원래 그 KCST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은 뭐죠, 90년대 중엽에 벌써 뭐 광명선이라는 걸 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전제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워낙 젊으니까 티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사가 있다 하니까 그걸 또 견제하기 위한 우리도 이런 게 있다. 뭐 이게 뭐 북한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난 일종의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다가 얼마나 나사를 표방하고 싶었으면 로고까지 비슷해요. 로고? 진짜 비슷하네. 네,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나다라는 이름 때문에 또 외국에서 널린감으로 된대요. 이 나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nothing이라는 표현이에요. 없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되게 널린감으로 되게 많이 널렸다 그래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사 S의 D를 그렇죠, D를. 예. 근데 저게 나다를 바꾼 김정은이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나다를 바꿨는데 왜냐하면 지금 위성을 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쏠 수 있는 나라가. 근데 북한이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너희 나사 있다면 우리도 나다라는 인공위성을 성공시킨 우주개발국이 있다는 그걸 선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사가 있기 때문에 나단 뭐지 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나 3호 쏘는 것이 바로 나다다. 이거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걸 더 인공위성을 쐈다는 것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용이거든요. 북한이 이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은요, 뭐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959년도에 벌써 북한에서 전쟁이 끝낸 6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쟁이 끝난 6년 후에. 그리고 첫 소련에서 인공위성 발사한 지 2년 후에 인공위성이라는 책자를 발행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우주 개발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과학 잡지나 뭐 이래서 상식적으로만 이제 거론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사일 개발, 군사용으로 이제 개발한 겁니다. 명분은 저렇게 해놓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기술을 훔쳐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8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이거 대륙간 탄도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영통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것이 위성으로 위장을 하자.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성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뭐 우나 뭐 1호, 2호든 뭐 광명성이든 이 다 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었어요. 북한은 철저히 위성이라는 거는 위성과학이라는 거는 현재까지도 위장 군사 자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 전술에 불과한 거고. 좋은 기술들을 다 이렇게 전쟁 준비로 하고 이렇게 그런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런 우주과학이나 이런 쪽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고. 진짜요? 네네. 북한이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공위성까지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동식 발사체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북한의 로켓 기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사일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이 봤네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 있을 때 어떤 우주에 대해서 우주 탐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달을 보면서 저기 토끼 두 마리가 지금 서로 절구를 찢는다 하잖아요. 북한에도 그 얘기 있었구나. 네, 근데 달을 보면 진짜 토끼가 절구를 찢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크면 토끼 만나러 달나라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상상이 왜 가능하냐면 학교에서 과학 탐구에 대해서 우주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이 아예 없어요? 이런 잘 안 배워요. 중학교에 가면 배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워주지 않고 거의 다 90%가 김부자에 대한 교육이에요. 또 여자분들이니까 관심이 조금 덜할 수는 있어요. 저희 때는 그 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북두 칠성, 북극성 하면 어느 쪽으로 하면 북극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글쎄, 배웠지. 죄송합니다. 네. 우주과학 연구도 오로지 뭐 전쟁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무시한데 지금부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술자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최고의 암살 기술자들은 네모 가지고 있다. 알약. 위험할 때 로버트 알리씨. 북한 최고의 암살 기술자들은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 최고의 암살 기술자들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정답 나오겠는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살인 면허 이런 거. 살인 면허. 죽여도 되는 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 킬러들처럼.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최고의 암살 기술자들은 고운 손을 가지고 있다. 뭐야 이게. 이명선 대표님 왜 손이 안 거칠다는 얘기죠? 고운 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대남 그 공작하고 대남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인민무력부 종찰국이고 하나는 노동당 안에 있는 이제 사회부 문화부 같은 이런 부서인데 이 인민무력부 출신 이제 종찰국 사람들은 이 우락부락하고 쉽지 격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대남연락서 이 사람들은 대개 김일성 대학이나 이 형님 같은 외국어 대학 출신들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이나 남한에 파견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특히 훈련 같은 거 할 때 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우락부락 하면은 그거 알리지 않습니까? 저거 특수훈련 받고 저랬구나. 꼭 이제 모든 훈련 권총 사격을 하면 장갑 특수장갑을 끼우고 시키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참 깔끔하고 외모가 참 그래요. 받은 사람이 뭐 고은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김현희 씨가 바로 그 케이스거든요. 김현희 씨가 이 손에 매끈매끈한 걸 막 보드럽고 한데 그때 당시 남자들 만나면 10명은 거뜬하게 자기가 지킬 수 있다. 지금도 3명은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치고 우직한 이런 훈련보다도 이제 무기 사용, 뭐 젓가락이든 접시든 뭐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동 면발로도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 뭐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냉면 면발로. 냉면 면발로. 냉면 면발로. 갈비뼈로 근데 또 손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남 연락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게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하죠. 외국에 드나들어야 되고 또 그만큼 국가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보냐면 뭐 북한 과거를 보면 우리 일단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것까지 파고들면 정말 사돈의 팔중 개뼈다귀까지 다 캔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정경학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저희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울진에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도로상에서 다 그 사진을 찍어
도로들을 하나하나 다 찍은 거예요. 이 왜 다 찍었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그 세밀 타격, 그러니까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이 그 오차 범위내 그 거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왕이라는 사람이 유유히 아주 정말 유유히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도로 쫙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만한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에까지 보내고, 예, 북한에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유유히 돌아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실제 사실이죠. 그 탈북 단체의 어떤 대표를 암살하러 실제 왔었잖아요. 뭐 강남역 몇 번 출구로 오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체포된 거 보면은 만년필처럼 생긴 독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공개가 되고 했는데 뭐 범상에는 보통 만년필인데 뭐 이렇게 5번을 돌리면은 뭐 독침이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북한의 그런 에이전트들이 가지고 다니는 살인 도구인 거죠. 네, 황장익 선생님 암살으로 실제 경찰청국 전투원 2명 장교 대위하고 상위가 들어왔다 체포돼서 감옥에서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장비들도 이제 그런 독침이라든가 만년필 근처 조그만 그런 무기, 소형 무기들이 북한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무시무시한 무기들, 그런 작은 무기들은 그러면 그 대남 연락소 자체에서 아직도 뭐 직접 만드는지 그리고 아직도 있는지도 그게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저도 그 공장에 한번 가봤지만 국가안전보위부에 38호 연구소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 아래 공장이 있는데 인원은 한 3, 4천 명이 되거든요. 그 연구소하고 공장이. 그 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하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그 공장에서 연구소에 연구하고 이제 독침이든 신발 폭탄이든 뭐 라이터 폭탄이든 모든 걸 만들어 장비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큰 규모로 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이제 장비들이 다 대남 전투연락소라든지 이제 그 공작원들한테 배정되는 건 여기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그전에는 뭐 독침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파괴하려고 특수기관을 이런 자폭용 신발 이런 것을 이제 잠수하면서 싣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관광객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그러나 이제 뭐 무기, 폭탄, 뭐 이와 같이 독침 이런 거는 이제 검색대에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잠수함으로 싣고 오는 겁니다. 이제 같이 그 대남 작전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중국인 관광객으로 해서 들어오고. 네, 몸은 들어오고. 장비는 이제 잠수함으로 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기관이 거의 다 뭐 많이 잡아냅니다. 저희 어릴 때 그런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막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다 막 맞아. 이런 소문을. 근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게 많이 놀랍고 그 북한 주민들도 대남 연락소라는 게 있다는 걸 아나요? 네, 많이 알아요. 거기 이제 그 파견되는 사람들은 그 남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지리나 사회, 정치, 경제 분야 이 모든 면의 지식을 다 통달해가지고 그 누가 봐도 그냥 한국 사람으로 보이지 전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 대남연락소에 계신 분이 잠깐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휴가를 나오셨다가 손자리가 들어왔었어요. 그 누나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어딘가를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려고 이렇게 파견을 당하려게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애가 있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여자들은 정말 그 뭐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안 하지만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갑으로 살 그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이 남편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잡혀서 또 전향이라도 하게 되면 잡히는 그 순간부터 전향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 사람이 잡혔다는 그 순간 바로 그 가족들은 정신병 수용소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절대로 그거는 네가 아무리 편하게 호강하게 산다고 해도 네가 정신병 수용소 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못 가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또 그 자기 그 배우자를 고를 때 또 출신 성분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신 성분이 또 좋아야만 자기네가 이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야만 영웅 칭호를 받고 영웅 칭호 한 번만 받게 되면 자기는 그다음에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호강하게 사는 거. 저는 어과에 뽑혔을 때 그 지도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여자들을 어릴 때 뽑잖아요. 예쁜 애들 뽑아가지고 이제 뭐 태권도나 격술, 외국어 이런 거 등등 가르치고 또 남자를 홀리는 그런 기술까지 예, 그렇게 시켜서 이제 남한에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빼내는 거죠. 그렇게 시키는 예, 그게 대표적으로 홀리는 기술. 북한에 영화가
영화가 있는데 번개와 우레라는 영화랑 그리고 명령 027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실제 대남 그 연락원들이 남한으로 파견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이게 애국심이 정말 막 불러일으키게 나오게끔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명령공 27호에는 주인공들 빼고는 실제 그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실제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 격수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연기하는 거랑 실제 하는 사람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긴 것 자체도 완전 다르고. 우리라는 영화에서는 그 미군 비행장을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폭파기가 이게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폭파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 비행기들마다 사람들이 다 그 폭탄을 안고 비행기 가서 막 밀성 장군 말시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다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예, 자폭을 하는 자폭용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언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친구랑 같이 떠난 거예요. 거기 간다고 대남연락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근데 많이 가지도 못하고 역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역전에 가서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훈련 강도는 어느 정도? 이군단 사령부에 원래 목락고 소대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산된 상태지만 그 자리에 이군단 체육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들어가 보면 거기 나무가 성한 나무가 없어요. 생나무에다가 사격을 하고 삭도바가지 타고 꼭대기 위에까지 막 날아다니고 이런 훈련 기제만 봐도 얼마나 가혹한 훈련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특수부대가 뭐 두 가지 부류를 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뭐 이렇게 머리를 두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는 부대 같은 경우엔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게 뭐지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셨는데 워낙에 그 장비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이렇게 그 낙하산을 미처 못 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리고 뭐 영하 40도의 그 얼음물에다가 뭐 1시간 잠수시키고 막 진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강철로 무장된 그런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대남연락소라는 말은 조선노동당 미토연락소 각 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총진에도 있고 해주에도 있고 개성에 하나씩 다 있는데 이 전투연락소는 옛날엔 작전부 소속이었다 지금은 경찰청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전투연락소에서 하는 전투원들이 뭘 하냐면 암살 테러는 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요. 두뇌를 공작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초로 파견된 사람, 해외 파견되는 사람들은 전투연락소에서 훈련을 안 받습니다. 이 전투연락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남조선 한국에 파견되는 두뇌 공작원들 고정관첩들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임무를 수행하면 다시 데려가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보처럼 훈련시킨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모든 무기는 다 달아야 되고 장갑차나 탱크 정도, 헬리콥터 정도는 다 운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안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은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야 종의 전투원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훈련하는 것이 재밌는 것은 그 저희 부대가 그 시설을 이제 공사를 했는데 지하에 우리 남한 모든 시설 편의점 심지어 화장실 모텔까지 전부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가령 뭐 화장실 간다 하는데 이 남한에서는 화장실 하는데 북한은 위생실이라고 하거든요. 화장실 쓰는 방법 그때 찾는 방법 심지어 이제 예쁜 이제 공작원들은 남자로 어떻게 꼬시기를 해 남한에 가가지고 그런 기법까지 상당히 세련되게 그 교육을 주고 실제 체험자들로 실습 기간 또 있더라고요. 2, 3년씩 중국에 나와 있기도 하고 홍콩, 뭐 마카오, 뭐 대만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 이 남한 손님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실전을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2개 있는 거 갈라먹는 거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막 잡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당한 그 노력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줘가지고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이게 특수부대 얘기하니까 우리 민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가 올 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치. 대학을 딱 입학해서 딱 들어가는데 대학생들이 딱 어리잖아요. 1학년에 딱 가는데 이 애들이 내 옆에 안 오는 거야.
왜 알고 무서워가지고 북한에서 오면 다 특설로 받은 줄 알고 안 오고. 근데 북에서 온 사람 자체를 몰랐으니까 전철 씨 거의 초기였으니까. 초기니까 그 고태 안 오고 겁을 내고 뭐 미팅을 시켜주는데 소개팅 한다는 여자가 나온다 그러다가 그때는 삐삐 그 공중전화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요일 날 만나겠는데 안 나온대.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겠대. 근데 그때는 뭐가 좋았냐면 뭐 어디 혼자 가고 나길 때 북한에서 왔다면 누구도 안 됩니다. 싸우자고. 형이 특수훈련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너무 북한에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막 덤벼. 옛날에 좀 하는데. 친구가 이제 그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 호주는 어학연수 가면 이제 그 좀 잠자는 장소 협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에 이제 그 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있더래요. 그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이제 같이 잤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난 I'm from North Korea 해가지고 얘가 놀란 거에서 처음엔 거짓말 하지 말는데 아직 그냥 사실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밤새 그 여자의 얘기를 막 이 친구 얘기를 듣다가 얘가 이제 잘 때가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그 캐나다 친구 없어졌더래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노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얘가 야반도주했다. 밤에 짐을 싸고 진짜로 짐 싸고 얘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테러 국가로 예전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 하면 벌써 이렇게 공포심이 먼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 쭉 들으니까 할리 씨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재미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무서운 마음 가지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혹시나 일단은 뭐 오늘 쭉 있었던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많이 풀어주셨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국가 안보에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긴장 좀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전지현 씨, 김태희 씨, 송혜교 씨 비호감이거든요. 얼굴이 달덩이같이 동글동글해야 장단지도 알도 배기고 통통하고 이런 게 이쁜데 내 같은 장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 막미시거든요. 뭐 절세의 미인이라고 했어요.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또 그 기술을 좋은 데 안 쓰고 김 부자의 그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빨리 통일이 돼서요. 그 기술 우리 같이 공유해요. 이제 만나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